정구승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저랑 방송은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예, 실제 보니까 얼굴이 상당히 작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방송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예. 연예인 보는 느낌이 아유, 듭니다. 별 말씀을요. 매주 나오셔야겠네요. 예, 연예인 보는 느낌 이 말씀에 제가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추석 연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좀 바쁘게 달려왔다 보니까 추석 아. 연휴 때는 정말 쉼 그 자체로 아무것도 계획을 잡지 않고 아, 그래요? 네, 누워 있을 계획입니다. 누워있을 계획이다. 집에서. 네, 의외로 편하게. 제가 MBTI가 I로 시작하기 때문에 오, 예, 그래요? 안 사회적 그럴 활동을 할 뿐이지 예. 그 개인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집에서 누워 있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스타일이어서 인스타만 열심히 합니다. 인스타만 그래서 이번 예. 추석에는 좀 사회성을 충전하는 시간을 갖자 하면서 좀 누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또 이제 이 외부 활동 이런 게 또 많기 때문에 일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오히려 집에 더 있고 싶고 집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러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좀 애가 있기 때문에 애랑 계속 놀아줘야 되는. 저는 그런 이제 스케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인 게 저희 이제 지금 이제 예. 19주 임신 19주이기 아. 때문에 아마 이번 연휴가 마지막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연휴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앞으로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예. 힘내십시오. 네, 힘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바람꽃님이 대전에서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최용은님 용인입니다. 블리스님 인천 청라 국제도시입니다. 비 오더니 개인은 그런 상황인 듯요 하셨고요. 아테나스님 미국 플로리다에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정구승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김미미님이 잘생겼는데 변호사님 반칙이네. 이런 댓글도 주고 계시고 이순배님이 정릉동입니다.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뻐님은 하곡동 집에서 보고 있어요. 박종호 기자님 화이팅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연휴가 기네요 하셨습니다. 지훈이님도 변호사계의 아이돌 정구승. 이런 댓글들이 가족분들이 달고 계시는 거죠? 이거 이게 가족분들인가 싶기도 하고. 앞에 꼭 붙여야 됩니다. 변호사계. 변호사계. 이게 와이프가 실제로 제 그 아이돌 준비를 하던 가수 출신이라 굉장히 엄격한 판단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빠는 꼭 앞에 법조계라는 걸 붙여라. 실제 아이돌이나 저 배우 친구들도 꽤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그래요? 있으면 정말 큰 격차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야, 변호사계 아이돌 정구승. 이게 계속 회자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돌 정구승 이 얘기가 이게 길면은 이 앞에를 좀 생략하잖아요. 기사 보면은 이걸 빼고 아이돌 정구승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러면 이제 댓글이 이제 근데 저도 이제 얼굴이 진짜 조망만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요. 바람꽃님도 응원의 댓글 주셨고요. 나르는 맛소금님, 저는 오늘 여행 출발했다가 부모님 댁으로 가는 긴 여행을 떠나는 중입니다. 모두 명절 잘 보내세요 하셨고요. 김미미님 놀 수 있을 때 많이 놀아주세요. 크면 안 놀아줍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매일매일 버티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머쓱타드님은 커피숍 운영 중이라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하셨고 드레님은 전 아들 집으로 좀 있다가 역기성합니다. 오마이 정호님, 운영진님 행복한 추석 되세요. 기분 좋은 소식만 빵빵 터지는 추석 연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빵빵에 좀 방점을 좀 찍어옵니다. 빵빵. 예,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빵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어제 체포가 됐습니다. 좀 예상 좀 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일단 네. 예상은 못했었는데 이걸 보고 나서 사실 저와 좀 관계가 있는 법조인 분들이 많이 좀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경찰이 체포까지 나섰냐.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사실관계를 알아보면서 느꼈던 점은 예.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걸 알고도 그랬으면 그분들이 다른 의도로 갖고 있는 거고 그걸 몰랐다 그러면 저는 무능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보통의 비판 포인트는 그래도 거의 장관 대우를 받는 사람을 왜 체포를 했느냐. 뭐 불응을 했다고라도 뭐 협의를 나오겠지. 하면 되는 나오겠지. 예. 협의를 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이 포인트를 집어주시는 분이 없어서 한번 집어드리겠습니다. 어허. 일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그 268조 1항에서 선거일 후 6개월이 공소시효입니다. 즉 빠르게 기소가 되지 않으면 공소시효 도가로 아예 재판에 붙일 수조차가 없어요. 그렇네요.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대선이 6월 3일이었죠. 네. 그러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이면
벌써 이제 5개월이 예, 되는 거고 6개월이 돼서 6개월, 그렇죠? 기소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그 구속기간과 체포기간을 생각해 보시면 네. 체포가 경찰 단계 10일, 검찰 단계 10일에 플러스 10일에서 총 30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딱 수사할 수 있는 기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30일입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경찰이 그 최후까지 미루다가 이제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 출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영장으로 나간 거고요. 네. 사법부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 사실 영장을 내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기소가 되어야만 하는 사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있는 사정을 이제 확인을 하고 영장을 내준 거죠. 네. 그래서 좀 아이러니했던 게 아까 그 제 주변에 있는 그 법조인 분들이 비판하시던 분들의 대부분의 성향이 그 사법부를 비판하는 이번에 민주당의 그 세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분이었는데 사법부가 내준 영장에 대해서 또 이거를 막 자판기라고 비판하는 걸 보고 이게 그게 이제 그렇네. 법조인으로서 한 게 아니라 어느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하신 거구나라는 네.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를 그걸 많이 놓치신 봐야겠네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생각을 해야 네. 법원이 왜 영장을 내줬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내줬기 때문에 이걸 집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장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네요. 6개월.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요건이 범행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인데 이거야 뭐 영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통과됐을 예.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거나 불응한 우려에만 집중을 하시는데 저는 세 번째 요건이 체포할 필요성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포할 필요성. 말씀드렸다시피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네, 때문에 네. 이제 시효 길어봐야 한 달 남은 사점에서 계속 밀어갖고 제대로 된 수사도 못하고 기소를 친다? 네.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공소기각이나 이런 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리고 졸속 수사를 해놓고 기소를 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런 걸 생각하면 당연히 진행되었던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의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이 수갑을 막 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 평소에 좀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죠. 아. 보통 저희 의뢰인 분들은 이제 스타렉스에 머리를 눌려서 들어가죠. 저거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뭐 3번이라는 출석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사실 정치인 세트, 정치인 국룰인 거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번, 많아야 2번 그래요. 소환 요구해도 안 되면 바로 집에 똑똑 옵니다. 저희끼리 이제 용어로 똑똑이라고 하거든요. 똑똑. 하고 바로 문 뜯고 들어오시는데 3번을 줬다. 근데 심지어 통지서는 6번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예. 사실은 정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리고 끝까지 이제 일자가 다 찰 때까지 기다려줬다 이렇게 예, 볼 수 이제 있겠네요. 실제로 지금 그 6월 3일이었으니까 네. 지금 이제 10월 10월 3일이잖아요. 3일. 그럼 구속기간 30일 생각하면 정말 진짜 꽉 채워서 기다렸다가 그렇죠. 마지막에 집행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게 뭐 추석 선물처럼, 그러니까 개딸이 시켰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냐, 정청래 대표 시켰냐 이런 말을 이제 반복하면서 탄압받고 있는 이 모습, 그러니까 수갑찬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걸 강조를 했는데 이 자리 자체가 특혜다. 네. 그리고 보통이 사실은 아니다. 저는 변호인 분께서 전략을 좀 잘못 짰다고 생각하는 게 예. 그 출석 일자를 아마 저라면 10월 3일 이전에 하루 정도는 잡아놨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영장을 치는 거에 대한 기물을 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하. 그게 조율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딩을 잘 보시면 협의 중이었다. 맞아요. 라고 입장이. 하지 협의가 되었다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10월 2일 날 분명히 출석을 했다면 체포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물론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가서 이제 은팔찌를 보여주면서 투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혐의가 공직선거법 혐의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그 일정 수준의 이상의 형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그리고 분명히 양형에서 네. 이렇게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체포되는 과정에서까지 정치 행위를 했던 것은 반영이 될 겁니다. 거기서 만약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보수의 여전사로 남으면 뭐 합니까? 출마를 못하는데 계산을 좀 잘못하셨다. 예. 초야에 묻힌 뭐 보수의 여전사 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오늘 체포 적부심도 청구를 했더라고 신청했더라고요. 사실 체포는 48시간밖에 할 수가 그렇죠. 없는데 그 와중에 적부심을 한다는 거는 실무에서는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때 한번 봤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년에 올 초에 형사소송법 교수로서 강의를 하면서 보통 여기 공부하면 떨어집니다라고 했던 부분을 자꾸 말하게 되더라고요. 체포 적부심이 그중 하나였는데 거기를 예. 공부하면 왜냐면 사실상
실현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구속 취소, 체포 적부심 이런 것들은 예. 옛날 예전 실질심이 없었을 때 과거의 잔재고 자주 이제 활용되지 않는 제도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요라고 많이 하던 부분인데 현실에서 네, 이제 제가 다 틀린 게 돼버렸죠. 이제 현실에서 이런 걸 활용하시는데 과연 일반 국민 중에서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이것 자체도 사실은 윤석열 때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예. 구속적 부심 우리가 들어봤지만 체포적 부심은 뭐지? 거의 그냥 정치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없다. 영장에 대해서는 조금 구속영장.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기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경찰이 신청은 하겠죠. 신청할지 여부도 저는 궁금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혐의 같은 경우는 사실 영상이 이미 너무 명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막 엄청 많이 할 건 없어요. 사실 네. 뭐 불러서 많아야 두세 번 조사하면 끝날 일이기 때문에 이미 체포를 했기 때문에 조사는 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굳이 구속까지 해갖고 뭐 해야 될 사유가 있을까? 근데 네. 물론 이제 이미 체포로 나와갖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정치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속으로 나아갈 동력은 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그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조사 한번 했으니까 이대로 네. 풀어주고 바로 뭐 한 달 남은 기간 안에 그 주변 사람들 조사해서 기소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부심은 제가 좀 기각의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겠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그리고 그것이 인용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냉철하게 지금 봐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봤을 보수적으로 때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일단 봤을 때 그런 것이고 그 이게 이 선거법 위반인데 또 하나는 우리가 눈길을 지금 끌고 있는 부분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2015년 3월부터 3년간 대전 MBC 사장 재직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이게 기소 의견으로 검찰이 송치가 됐단 말이죠. 예. 이것도 나름대로 또 수사가 되겠죠.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네. 만약에 공직선거법은 급하게 기소가 돼야 되다 보니까 3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그 기소된 재판부로 병합을 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같은 피의자고 뭐 사실 그 비슷한 그 류의 행위를 예. 해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판사님한테 판결받는 게 편하다는 그 실무적 생각 때문에 보통 병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 공직선거법이 메인 줄기가 되고 그 나머지 것들이 추가로 기소가 되면 거기에 네. 붙어서 병합돼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요. 그럼 빵집 빵 사건 닉네임을 잘 줘야 돼요. 이래서 예. 독생녀 하시다가 독방녀 되셨고 독방녀 빵 좋아하시다가 빵에 가셨는데 그 그러네요. 닉네임을 잘 지으셨나. 빵 그렇게 됐는데 네. 그럼 이거는 빵 사건은 구속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또 공선거법과 다르게 수사를 네. 하면서 사실 또 엄밀하게 따지면 예. 자료가 다 있어요. 자료가 다 있다. 저 회계 자료가 다 있고 카드 사용 내역이 다 있고,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건 뭐 정말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예. 아니면 도주에 뭐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특히 증거인멸 우려 중에서는 제일 요즘에는 메인이 그 진술 오염이 있을까 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아하. 빵은 남아 있습니다. 빵 그 결제 내역이 이미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류만으로도 너무 명백해요. 그래서 명백하다. 물론 범죄의 혐의의 상당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명백해서 되겠지만 반대로 굳이 얘를 구속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판사님은 생각하실 부분이 있어서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그리고 발부가 될지는 좀 미지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봐야 된다. 그래요. 예, 독생녀도 독방으로 가서 독방녀 빵을 좋아하던 이진숙도 이제 빵에 갈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 지금 뭐 저 댓글 통해서도 희망님 변호사계 아이돌 정구승 멋지십니다. 이런 또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친지분들이 많이 좀 보고 계신가 봐요. 네, 대명절을 앞두고 이제 제 댓글단이 동원된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얘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윤석열 보석 신청 기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일주일 내에 나오니까 이번 주에 내에 나오겠지 이런 생각했었는데 아니야. 이게 또 몰라 언제 나올지 몰라 이렇게 했는데 어제 나와 버렸습니다. 이 판결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예. 사실 보석 결정을 그 재판 판결하실 때 하실 줄 알았어요. 바로 아니요, 아예 늦춰서. 늦춰서 많은 경우에 보석 관련해서는 훈령으로 제가 알기로는 10일 이내에 답변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 되어 있지만 예. 제가 뭐 형사
형사소송법 교수도 하고 전문가로 활동을 하지만 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왜냐하면 하나의 결정문을 또 쓰셔야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판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 보석을 기각하는지를 굉장히 길게 써야 되는데 판결할 때 같이 하면 어차피 너 징역 주기 때문에 기각한다 한 줄 쓰면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보통 그런 이유에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보석 해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실하게 재판에 참여하는 요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대부분 보석 신청을 하면 네. 인용을 해주시면 빨리 해주시는데 아하. 기각을 할 거면 좀 질질 끄다가 재판 판결하면서 기각을 하시는 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정치적 사건이고 국민적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훈령에 맞춰서 눈에 흔치 않게 규정에 맞춰서 바로 기각을 해주셨다. 근데 사실 보석제도의 그 취지 자체를 살펴보면 네. 보석금을 내서 자신의 출석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구속까지 시켰는데 출석을 안 하던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가 다 전 국민이 받지 않습니까? 네. 속옷 저항, 팬티 저항 뭐 이걸 받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좀 말이 안 되죠. 자기가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저희 이제 수많은 변호사가 접견실에 가서 보면 아침 9시부터 네. 5시까지 풀타임으로 변호사 접견을 합니다. 거기 의자가 그렇게 편하지 않거든요. 거기 앉아서 있을 체력은 되지만 재판장에 앉아 있을 체력은 안 된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 피고인석이 딱 화면을 봐서도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훨씬 그쵸? 더 편할 의자가 것 같습니다. 거기 되게 좁고 유리로 막 갇혀져 있고 이래서 불편한데 예. 거기에 풀타임으로 앉아 있는 건 되는데 재판에서는 힘들다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돼. 두 오십이네. 번째로 풀어주면 운동 열심히 하겠다. 하루에 1시간 운동하면 참 현대인으로서는 운동 많이 하는 건데 네. 구치소에서 하루 1시간의 운동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강제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당뇨식을 하겠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제로 당뇨식을 잘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구치소입니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네. 사실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 중에서 보석을 해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김계리 변호사가 약간 협박성 발언을 했죠. 소유나 이렇게 막 그렇게 이제 분노하는 예.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결정권자 판사한테 하면 판사님께서 퍽이나 어우 무서워라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 서부지법 이 난동 사태를 사실상 떠올릴 수밖에 네. 없는데 그걸 또 하겠다는 건가? 그런 식의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런 네. 것들은 오히려 사실은 자기의 정치적 변호사 자신의 이슈화나 정치적 이익은 얻을 수 있지만 의뢰인을 네. 지옥으로 끌고 가는 행위죠. 의뢰인을 지옥으로 끌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네. 발언을 듣는 순간 판사님이 판사가- 보석을 해준다고 하면 그 협박이 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사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해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좀 변호인단에 대한 그 면밀한 검토를 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셔야 된다. 안 된다. 예. 그리고 그때 좀 특이 사항이 있었던 게 그 재판장님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할 때 네. 변호인단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막아 떴다고 하죠, 소위. 그러다가 그 윤석열 피고인 스스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 무리에서 에이스가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이야. 그럼 변호인단은 도대체 왜 있는 건가? 이게 수임료 안 줘서 그런가요? 잘 안 줘서 그런가요? 또 수임료 안 주면 또 이게 뇌물이나 청탁이 될 수 있다고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검토해주고 법무법인 1루라는 좋은 법원도 있다. 저희는 자백 잘 시키거든요. 자백 잘 시킨다. 아, 좋네요. 네. 깔끔하게. 네. 그리고 당연히 보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네. 기각이 되는 게 당연하고 그 재판부에서도 좀 이제 원칙대로 상식과 원래 법 원칙과 상식대로 보석을 기각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